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 그런데 절기가 참 희한한 게 며칠 전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7시, 8시까지도 화냈는데 네. 7시만 돼도 이제 시꺼매집니다. 확실하게 이제 가을, 이제 곧 가을인 것 같긴 한데 네. 오늘도 서초동이 시끄러웠죠. 네. 이재명의 피고인 신문인데 네. 제가 법을 잘 몰라서요, 변호사님. 네네. 피고인 신문은 거의 다 이게 끝났다, 재판이 끝났다는 신호라면서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하는 게 피고인 신문이에요. 오. 그다음에 하는 게 이제 구형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돼요. 9월 20일에. 네. 뭘 해야 되냐면 예. 최후 진술. 아, 피고인의 최후 진술. 아, 그다음에 피고인 신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네네. 증인 신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피고인이 증인이 돼가지고 네. 뭐 이것저것 이제 검사나 변호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재판장이 궁금한 거 물어보면 거기에 답을 해주는 게 그게 피고인 신문인데 네.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왜요? 뭐 하나만 안 하지 뭐 아. 뻔하니까. 할 이제- 말은 네네. 자기가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했을 테니까 별로 영향가 없다. 검찰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나 보죠? 아니죠. 피고인이 예.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예. 아니 피고인 신문 안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래도 이제 검찰이 빡빡 우기면서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피고인이 본인이 저 별로 할 생각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저는 오늘이 이제 9월 6일이잖아요. 네네. 원래는 8월 23일인가 그때 피고인 신문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네. 그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5번째 코로나에 걸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예. 그게 원래 오늘 결심해야 된 날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오늘 피고인 신문을 했는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패착이다. 왜요? 이재명의 패착이다. 한 달을 이렇게 넘긴 게요? 아니요, 왜 패착이냐면 예.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다. 오늘? 네네. 그래서 오. 오늘 피고인 신문 하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뭐 그냥 그 잘못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으면 좋았을 거를 예. 오늘도 뭐라고 했습니까? 바득바득 우기면서 예. 김문기 내가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앞뒤가 안 맞아요. 왜요? 골프 같이 친 거 인정했거든요. 예. 같이 치셨잖아요. 네, 유동규 네. 목자. 그다음 요트도 같이 요트는 같이 안 타셨죠. 저는 요트를 안 탔어요. 어레인지만 하셨죠? 예, 돈만 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뉴질랜드, 호주 같이 갔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낚시도 같이 했습니다. 낚시도 같이 예, 하고. 김문기당 그때 같이 했습니다. 낚시. 네네. 예. 그거를 이제 원래는 부인했을 텐데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는 그 사진 있잖아요. 유명한 사진. 네네. 유동규, 김문기, 이재명 그다음에 얼굴 블러 처리된 그 사진 있잖아요. 네. 네. 그 사진까지도 처음에는 부인했었어요. 부인했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조작됐다고. 조작된 것이다. 아. 그런데 그게 조작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짝짝짝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인할 수 없는데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골프 치고 왔거든요. 네. 집에 비 오는데 이제 골프를 쳤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보통 때는 그냥 골프 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네. 오늘 같이 비 오는데 비 맞아가면서 골프 치면은 제가 기억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나죠. 요 정도만 돼도 기억이 난다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충 누구랑 어디서 쳤네 뭐 이런 걸 갖다가 기억하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호주까지 가가지고 그 골프를 어디서 쳤어요? 저 멜번에서 쳤죠. 멜번에서요. 야라밴드 리버사이드 아마 그 퍼블릭 코스에서 쳤습니다. 네네. 예. 그런데 저는 사실은 골프를 해외에서 쳐본 게 베트남인가밖에 없거든요. 네. 기억나요. 베트남 내가 여기서도 쳐보고 여기서 쳐보고.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하와이 출장 갔을 때 그때 이제 일 끝나고 하와이에서 골프 치자라고 했는데 네. 너무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네. 그 일이 잘 끝난 다음에 그냥 맥이 탁 풀려가지고 네. 오늘 못 치겠다 그냥 쉬다 가자. 네. 그래서 하와이에서 못 쳤는데 만약에 제가 하와이 같은 데서 골프 쳤으면 네. 그게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전 지금도 기억할 것 같은데 네. 이재명 대표는 2015년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러면 지금 뭐 2024년이니까 아직 10년도 안 됐네. 네. 그런데 멜번에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골프 쳐본 적이 또 있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때 뭐 스미마생 뭐 이랬다면서요. 스마미생. 스마미생. 네. 그런데 그렇게 같이 골프를 쳤던 김문기 처장을 기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가기로 했던 게 이현철이었거든요. 네네. 이현철 팀장이었는데 그거를 김문기로 바꾸라고 그런 게 정진상이에요. 네네. 편한 사람 데리고 가라고. 네네. 그러니까 저기 이현철 같은 애는 좀 안 그래도 네네. 저기 쪽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게 혹시 말 셀까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가 이제 컨트롤 되는 애를 데리고 가라 해가지고 그러면 그 김문기 데리고 가니까 김문기 좋지. 네. 이래가지고 김문기로 바꾸라고 해서 김문기로 바꾼 거라고. 네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놀러 가는 건데 네. 좀 쉬러 가는 거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가서 좀 골프도 좀 치고 네. 그 낚시 좋아하니까 낚시도 좀 시키고 네. 그러라고 얘기가 해가지고 네. 예, 제가 그 저기 달러를 많이 바꿔가지고 왔습니다. 네. 예, 그래가지고 저 그때 가가지고 그 요트비 그 낚시 배 낚시하는 거 네네. 그거서 3,000불 지급했고요. 네. 그다음에 골프비도 제가 냈어요. 네. 예. 점심밥도 제가 샀어요. 네.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몸만 갔잖아요. 네네. 예. 그랬는데 이재명이 들어와서 골프를 원래 좋아합니다. 네네. 좋아하는데 골프를 못 가요. 네. 왜 못 가냐면 들어오자마자 모라토리움 선언해 놓고 해가지고 네. 모라토리움 선언하는 그 시장이. 시장 골프장에 등장 뭐 이래가지고 이제 뉴스 날까봐 예. 그래가지고 골프장을 못 갔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하고 간 거는 한 3번 정도 갔습니다. 네. 예, 의원들하고 한 2번 갔고 네. 그 다음에 저기 그 호주에서 이제 그게 한 다 번 갔고 국내였나요? 지금까지 말씀. 호주 말고 호주 말고는 2번. 두 번. 아까 그게 국내였나요? 다? 네, 국내. 예. 그러면 골프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국내에서만 쳤어. 그것도 자기가 모라토리엄 선언했으니까 못 쳤어요. 조심조심하고 못 네, 쳤지. 못 쳤어요. 거의 못 그런데 해외에 지금 그 골프하러 간다. 얼마나 설레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재명이 네. 18홀 이제 한 16번 홀 정도 왔는데 네, 네. 16번 홀 왔는데 좀 더 치고 싶은 거예요. 아, 네네. 더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아쉽네 뭐 이러더라고요. 네네.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12번 홀인가가 비어 비었어요.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로 들어갈까요? 예. 그랬더니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예. 이제 카트 타고 이제 골로 들어간 거예요. 예, 예. 들어가가지고 이제 티샷을 3명이서 다 쳤어요. 네. 비어 있으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거기 티박스가 비어 있길래 거기 네. 네. 3명이서 딱 날렸는데 네. 외국 애들이 딱 오더니 예. 야 니들 여기서 왜 치냐고 그러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칠 거면 돈 내고 와서 치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얘들이 어떻게 알지? 예. 왜냐면 앞 사람을 그렇죠. 어떻게 하나요? 이게 궁금하더라고. 근데 예. 어쨌든 알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예. 내가 이거 저기 우리 저기 16번 홀 아니야? 그랬더니 예. 여기 12번 홀이라고. 예,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알아 임마. 예. 속으로 알아 임마.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스마미생 우리는 한국 사람 어글리 코리안 되면 예. 교포들한테 민폐잖아요. 예. 그래갖고 스마미생 그래갖고 저기 뭐야 죄송하다고. 죄송하다 스마미생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냐고 예, 물어보더라고. 예. 그래갖고 자파니스 데스니까 그래가지고 그 저기다 그 어디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저 편 나도 아주 잘한다고. 네, 네. 일본 어디서 왔냐요? 그래갖고 내가 너께 됐네. 그래갖고 그럼 빨리 도망쳐야죠. 아니, 거기 그러니까- 더 물어보면 어떡해. 둘이서 허벅지를 꼬집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웃기잖아. 네, 그러니까 네. 그 상황이 너무 웃기니까 예. 허벅지를 꼬집는데 거기서 웃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 욕인들 앞에서 웃으면 그렇죠. 안 되니까. 그 나중에 돌아서 갖고 김문기하고 3명이서 배꼽 잡고 웃었어요. 예. 그거 이제 미안해 우리 저거 공만 주워갈게 그랬더니 예. 공만 주워갈게 그랬더니 공 주워 가라더라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카트 타고 막 가갖고 또 이제 우리가 친 공 있잖아요. 네네. 그거 3개를 다 주워가지고 다시 이제 16번 홀로 간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거를?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제가 진짜 유동규 본부장한테 진짜 죄송한데 네. 인간적으로 네. 유동규하고 이재명하고 네. 누가 더 머리가 좋습니까? 이재명이 훨씬 좋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유동규가 여기서 예. 다 기억하잖아요. 예. 근데 유동규보다 제가 봤을 때 예. 제가 이제 사람 머리 좋고 나쁘고 머리 좋은 사람이 꼭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머리 좋은 사람이 더 나쁠 수 있다는 거.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재명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법 시험 된 사람이잖아요.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네. 성남시청의 팀장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왜냐하면 실무를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예산이 뭐가 드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무슨 예산 얼마를
1억 단위까지 기억해요. 그러니까 아니 1억이 아니라 100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 단위는 그러니까 네네. 1억 밑에 1,000만 원 단위까지 네네, 네네.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네네. 저도 우리 회사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뭐 한 그때 한 400억 정도 썼는데 성남 도계공 시절. 예, 성남시는 2조를 써요. 아니 한 2조 6천억 정도 쓰거든요. 그렇죠. 2조 6천억을 쓰는데 1,000만 원 단위까지 알고 저는 400억을 겨우 쓰는데 억 단위를 몰라. 억 단위를 몰라. 예. 그런데 예. 어쨌든 이런 유동규도 다 기억하는 거를 예. 머리가 훨씬 더 좋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이 예. 기억이 안 난다. 아니, 말도 안 되죠. 안면 인식장에다 예.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할 때 어디까지 알았어요? 그 직원들 누구 정도까지 알았어요? 아니 왜냐하면 네네. 이 김문기가 뭘로 돌아다니는 팀장 처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네. 처장. 네네. 이 처장 정도 되는 직급이면 우리 회사에서 저 바로 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직급이 자리가 비잖아요. 네네. 자리가 비어갖고 이런 사람을 넣으려고 그러면 네. 성남시청에서 정진상이나 이재명 아는 사람을 넣는다고요. 네네. 이런 직급은. 네네. 근데 거기도 줄이 서 있어요. 줄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구를 뽑습니다. 누구를 넣으려고 이 자리는 비워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누구 넣으라고 오다가 바로 나와요. 네네.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고 어떤 사람이고 다 설명을 해줘야 정진상이 이해하고 이재명이 이해해야 그 자리를 제가 줄 수 있는 거지. 네네. 제가 우리 회사 직원 비웠다고 해갖고 내가 마음대로 해갖고 김무기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장 예. 밑에 뭐예요? 처장 밑에 이제 차장, 차장. 예, 팀장, 팀장. 예. 팀장 밑에 차장. 아 팀장 밑에는 그냥 직원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이재명 시장이 예.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님이 네, 그 본부장은 당연히 아는 거고 네, 처장도 당연히 알 거고 예. 팀장들 알고 있습니까? 팀장 끝까지는 잘 보고를 안 하니까 네네. 예, 모를 수 있죠. 그 다음에 어쨌든 김문기 처장이 예, 이재명 시장한테 예, 직보 많이 했죠. 직보 많이 합니다. 직보 많이 했죠. 예. 몇 번이나 했을까요? 1년에? 어, 한 달에 몇 번 했을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뭐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네네. 종종 이제 하고 저하고도 같이 김문기가 들어갔어요 입사 네네. 이후에. 네네. 그러니까 얘가 다 모였어 그러면서 네.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재명이 예전에 리모델링 할 때부터 네네. 김문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문기는 저장도 있었죠. 예, 김문기 처장이 네네. 리모델링 협회 간사를 했어요. 간사. 네네. 예, 리모델링 협회 간사를 했는데 이 김문기를 리모델링을 갖다가 생각한 분당 리모델링 하겠다는 사람이 김문기를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네네. 예.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게 같이 그 토크 그것도 했어요. 거기 사진도 있었잖아요. 예, 예. 네네. 그 다음에 제가 기억난 것 중에 하나가 토론을, 예. 김문기 처장이 성남 도계공하고 성남시청하고 한 1km 정도 떨어져 있나요? 거리가. 우리가요? 네네. 우리가 거리로는 한 2km? 한 2km 되겠네요. 2km 정도. 예. 그래가지고 어느 날 김문기 처장이 성남시청에 갔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 그 아들이 여권을 받으러 예. 성남시청에 왔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 그 회사는 성남 도계공이고 시청하고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시청에서 아버지를 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김문기 처장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오늘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러 왔다고. 그렇게 자랑했다라고 하는 걸 그 아들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봤을 때는요. 저기 이재명 시장은 김문기 처장하고 같이 뉴질랜드, 호주 골프 치고 출장 가고 골프 치고 그러지 않았어도 그때 이제 나한테 직보 들어오고 보고 들어온 그 가장 중요한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핵심자가 계속 보고 들어가고 했으니까 같이 안 갔어도 모를 수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유동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대요. 네네. 예? 그러니까 안면 인식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실수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무슨 놈의 장애가 그렇게 많은지. 예? 그리고 여기 오늘 나오는 내용에서 네. 유동규도 시끄러웠는데 김문기 관심 가질 이유가 없었다. 유동규가 시끄러운 거하고 김문기 처장이 그때 그 극단적 선택했을 때 네네. 온 신문하고 방송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는 게 네네. 말이나 되는 겁니까? 네네. 그리고 김문기 처장은 사망하기 직전까지도 뭐냐면 그때까지 최후까지 뭐를 해줬냐면 자기가 의심받으면서도 뭐냐면 그 이재명 그 시장이 지사가 원하는 Q&A를 만들어준 사람이에요. 김문기 처장이. 예.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 그러면 김문기를 어떻게 알아서 네네. 김문기한테 그걸 만들어 달라고 그럽니까 자기들이 경기도에서 만들어 달라고 해준 건데. 네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응해서 해줬었어요. 네네. 그랬는데 김문기는 그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고 김문기 처장 지금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 죄가 없어요. 네네. 다 밝혀지고 있고 네네. 법정에서 이 김문기 처장이 실질적으로 뭐 가담한 내용이 없는데 이 김문기 처장한테 엄청난 프레스가 가해지고 네네. 그리고 부인한테 음. 부인이 이제 그 뭐라고 그랬냐면 이 가족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김문기 처장. 예, 이 김문기 처장이 죽기 일주일 전에 네네. 뭐를 따냐면 그 노후에 뭐 하려고 그랬냐면 그 공인중개사.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일주일 네. 전에 자격증이 나왔어요. 네네. 그 자격증이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네. 일주일 후에 이게 싸늘한 죽음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네네. 게다가 가족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일주일 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느냐? 부인한테 네네. 나 지금 협박받고 있어. 네. 그래갖고 무슨 협박 누구한테 받느냐 그랬더니 네. 이걸 알면은 당신하고 가족들도 다쳐. 다쳐. 그래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 네네. 그런데 그때 부인이 저한테 문자 온 게 있어요. 네네. 뭐냐면 그때 더 다그쳐서 물어보지 않은 게 평생 아니라고. 예. 네. 근데 그때 그 사모님이 물어봤었으면 예. 더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가족도 다쳤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네네. 네. 화천대유 이성문이에요. 이성문 그 바지 사장. 예. 그러니까 김만배 바지 사장. 예. 김만배 바지 사장 이성문을 만나고 와서 예.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김문기 처장만 있어도 네네. 이재명은 끝났어요. 예. 왜냐하면 저하고 김문기하고의 디테일이 다 맞춰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 아는 것들이. 예. 그러면 이재명이 아무리 지가 거짓말을 해도 네. 그게 버겨 나갈 수 있습니까? 네. 그리고 김문기 처장 같은 경우는 좀 꼼꼼한 스타일이라 갖고 저는 좀 덜렁대지만 네. 꼼꼼한 스타일이라 가지고 뭐냐면 다 적어놨어요. 어딘가 뭔가 다 있었을 거예요. 네네. 자료가.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어져야 유동규가 말을 뒷받침할 사람이 없어지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재명이 변호사를 보낸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재명 말이 정말 어폐가 있는 게 여러분들 유동규가 여기도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공사가 부패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네. 자 공사가 부패해서 벌어졌는데 그 부패한 당사자가 누굽니까? 김만배하고 저 아닙니까 그러면? 네네. 자 김만배하고 저고 자신을 그러면 배신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유동규하고 김만배 아닙니까? 네네. 그죠? 그런데 왜 저한테 변호사를 보냅니까? 이재명이 네네.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네. 배반자인데. 예, 배반자인데 변호사를 왜 보냅니까 도대체? 네.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도 이걸 갖다가 저렇게 주장하고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주장하는 게 이재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오늘도 김문기 씨 부인한테 문자가 왔어요. 네. 이 오늘 이 신문을 보고 네. 너무 가슴이 비통하다고 네. 예 너무 가슴이 비통하다고 사실 문자가 왔어요. 이런 재판에서 이재명이 대놓고 김문기라는 사람을 내가 접촉하긴 했으나 인지하지 못한다,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계속 되풀이하면 할수록 유족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날 네.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인간이요. 네. 자기 옆에 어쨌든 있고 신문에 개서특필돼서 사망한 거 뻔히 아는데 네. 예? 발인하는 날까지 네. 산타클로스 옷 입고 춤추고 자빠졌고 네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네. 그리고 자기가 아끼던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 네네.
자기 때문에 그 유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하지 말라고. 정치하지 마는 것뿐만 아니라 뭐냐면 네. 가족이 풍비박산 났는데 네. 그 원인이 뭐냐면 이재명 당신 다 알지 않냐? 네. 이재명 당신 다 알지 않냐? 그것 때문에 네. 내가 지금 가족이 풍비박산 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 네. 이거를 갖다가 유서에 남겼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이 시킨 일이 도대체 뭐겠어요? 네. 합법적인 일이면 돌아가실 일이 없죠. 네. 좋은 일이면 돌아가실 일이 없죠. 네. 이재명이 다 알고 있고 이재명이 시켜서 한 일, 그 일이 뭘까요? 성남 FC도 관련돼 있고 네. 여러 사건에 연루되게 됩니다. 이분이. 네. 그러니까 그 나쁜 일을 시키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이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게 수사가 들어오니까 나 몰라라. 네. 네가 책임져라. 네.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네. 하신 거잖아요. 네. 네. 7시간을 기다려서 그 조문. 조문을 갖다가 네, 안 네. 들여보내주니까 네, 네. 원래 조문은 좀 일찍 가도 들여보내줍니다. 네, 네. 왜냐하면 조문 일찍 간다고 뭐 안 들여보내주겠어요. 예, 예. 그런데 그 조문을 갖다가 했는데 7시간 만에 들어가서는 네. 정작 예. 10분 만에 나왔어요. 네. 네. 예? 10분 만에. 어떻게 인간이 자기 비서실장 해가지고 그렇게 스스로 극단적 선택하고 유서에 그런 걸 남겼는데 죄책감도 없이 10분 만에 나옵니까? 만약에 다른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만약에 비서실장이 그랬다 그러면 네. 입에 거품 물고 살인자라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처음 들었어요. 뭘 처음 들었느냐? 김문기 처장님이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 이성문 사장이었다. 이성문 사장 조금 전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그 화천대유의 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사실 이성문 씨는요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고 성대법대 나와가지고 네. 네. 김만배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김만배 동문이고 이제 선후배지간이고 네. 그러니까 대학 선후배지간이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이야기 딱 처음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왜 마지막으로 김문기 처장이 이성문 사장을 만났을까? 변호사니까 만난 거예요. 변호사니까 아이 사장님 내가 이러이러한 그 어려움이 있고 지금 세상이 대장동 건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내가 김문기 씨가 어떤 사람이냐면 화천대유 뽑을 때 1차, 2차 뽑았잖아요. 그때 심의위원 1차 심의위원도 하고 2차 심의위원도 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동규도 아니고 김만배도 아니고 뭐 정영학도 아니고 오로지 김문기였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핵심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내가 핵심적인 일을 했던 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대선 전국이 그냥 요동치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럴 때 찾는 사람이 저 같은 변호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성문을 화천대유 사장이라고 해가지고 만난 게 아니고 변호사라고 해서 만났을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협박 거기에다가 지금 분명히 그 사모님이 이야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뭐야 내가 협박받고 있다. 내 남편이 네. 그 와이프한테 아 내가 협박받고 있다. 여보 그거 뭔데? 아니야 내가 이거 이야기하면 애들까지 다쳐. 당신도 다쳐. 그러니까 이건 내가 오로지 안고 가야 돼. 협박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협박받고 있으면 변호사 만나가지고 아 변호사님 이렇게 내가 협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그거 물어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만나자고 그랬으면은 김문기 처장이 만났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때 김문기 처장 세상 떠날 때 유동규 본부장은 깜빵에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규 본부장 정도 있으면은 만났을까? 웬만해 가지고는 사람 안 만났을 텐데 그래도 이성문은 변호사니까 만났다는 이야기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만나가지고 오히려 더 절망적인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갖다가 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요. 예. 제가 보니까 지금 성남 관련해가지고 성남 도계공이나 성남시 관련해가지고 사망한 사람이 3명이에요. 첫 번째가 누구냐면은 그 유한기. 예. 유한기 사장, 예. 두 번째가 김문기, 세 번째가 전영수 예. 이렇게 세 분인데 그 중에 유한기하고 전영수는 자기 집에서 그렇게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예. 그런데 김문기 처장은 사무실에서 그랬어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네네. 사무실에서 그랬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럴 때는 사람 없는 조용한 데 가서 그러는데 네네. 워낙 한이 맺혔으면 네. 이 사람은 김문기 씨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제가 정말 제가 보장하지만 김문기 씨는 어떤 거에도 가담한 적이 없습니다.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저하고 가깝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때 심사 들어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네. 예 그렇게 몰렸던 겁니다. 네네.
제가 느끼기에는 뭐 정변의 추정도 저는 굉장히 중요한 추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왜냐하면 마지막으로 만나서 선택을 그렇게 했으니 선택하는 어떤 동기를 제공한 사람이 마지막에 만난 사람이라는 추정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성문이라는 사람은 제가 알기에는 저기랑 좀 비슷해요. 누구죠? 저기 남욱하고 좀 비슷해요. 뭐냐면 부동산 전문,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관련한 변호사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네. 변호사를 개업해 갖고 무슨 이런 뭐 민사, 형사 이런 걸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저 부동산 개발 쪽으로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성문은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처음에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 네. 온갖 조작된 증언을 직접 와서 하고요. 네. 한국일보 김만배가 한국일보 그룹 출신이니까 한국일보랑 뭐 인터뷰도 하고 하면서 천연덕스럽게 그때 거짓말을 계속 했던 사람이거든요. 이재명도 욕하고. 그러니까 김문기는 이성문에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있었을까? 이성문이라는 사람은 사실 김만배와 더 가깝고 김만배와 완전히 짜웅이 됐던 사람인데 어저께 그 저희 방송에 네네. 엊그저께 네. 수요일 날 저희 방송에 누가 이제 초대 손님으로 왔냐면 네. 당시에 성남시에서 민주당 의원을 하시던 네, 분이 네, 네.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시장 될 때 네. 공천 받으러 다닐 때 네네. 여의도에 일주일이나 같이 따라다녔던 네네. 그 의원이 초대 손님으로 나왔어요. 네. 그때 그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김문기 차장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네. 의회 와서도 얼마나 당돌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김문기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요. 네. 게다가 김만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도 김만배 잘한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정진상과 네. 김용이 맨날 만배영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네. 김만배 기자나 김만배 부장 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네. 만배 형님도 아니고 네. 만배 형 하도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친한 거 알고 있었다. 네. 그거예요. 네. 네네.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 이재명이 말하는 건 뭐냐면 정진상, 김용은 떳떳하고 네. 이재명까지 떳떳해요. 네네. 그다음에 유동규만 이 김만배랑 유착해가지고 나쁜 짓 했다. 이거 아닙니까? 네네. 자, 그 당시에 전화만 하면은 정진상하고 김용하고 다 통하는 사람이 녹취록에도 보면은 유동규는 힘이 없어. 막내니까. 이거를 힘 있는 사람이 누구야? 정진상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이 사람이 김만배가 볼 때 유동규가 형님 내가 해줄게요. 했다 치자고요. 네. 그 말을 믿어가지고 금융사라든지 수백억을 준비를 하겠습니까? 네네. 그 말 믿어서 제가 남욱 원하는데도 못 해줬잖아요. 네. 결국 뭐냐면 환지 방식 제가 못 해줬잖아요. 네네. 그때 나온 말이 뭐냐면 유동규 힘이 없어. 네. 이야기가 나왔었는 건데 네. 그런데 김만배는 저를 믿고 그냥 다 준비했다는 겁니까? 네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이걸 누가 해줬기 때문에 그러냐면 정진상, 이재명이 해준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가 확신에 차가지고 은행들하고 다 가갖고 내가 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준비한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이 유동규 말 하나 믿고 김만배가 그렇게 움직였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네네. 게다가 유동규가 뭔데? 제가 김만배하고 그런 짝짝꿍을 하면은 네. 이 김만배가 한마디만 김용이나 정진상한테 나중에 말을 하면 네. 저는 죽어요 그냥. 음흠. 저는 그냥 죽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하는 즉시. 야, 내가 이제 이 김만배라는 건 드러날 거예요. 네네. 나중에 이제 내 파트너가 누군지. 네네. 그러면 정진상도 잘 알고 이재명도 잘 알고 김용도 잘 알아. 네. 그럼 당신 누가 해줬어? 유동규가 해줬는데요? 네. 그럼 저 그냥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그거를 해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오늘 정리를 하면 예. 지금 정리를 하면 김문기 처장은 아무도 미워할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네. 네. 너무너무 가정적이고 네. 성실하고 일 예. 잘하고 그런데 그런 분이 그 다른 데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사망했어요. 예. 저는 그것 자체가 김문기 처장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의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본인이 진짜 저 유동규 본부장님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다. 아니 뭐 박원순 시장은 어디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까? 뭐 산에 가고 막 그랬잖아요. 네. 다른 분들은 또 어디 가고 그랬단 말이죠. 네. 하지만 본인 사무실에서 세상을 떴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김문기 처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실질적으로 마지막 재판이었는데 네.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나와가지고 나 김문기 몰라 여태까지 한 이야기 그대로 한 거예요. 내가 김문기랑 골프를 쳤는데 어쨌든 몰라. 그 다음에 내가 김문기 몰라. 왜 몰라? 그 사람 하위 직급이야. 그 뭐 그렇기 때문에 나같이 높은 성남시장 나 성남시장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기 뭐 도계공의 뭐 처장 뭐 그런 사람 나 몰라. 이런 식의 강변을 또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피고인 신문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안 하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 제가 판사라고 하면요, 야, 저 사람 저게 말이 되나? 저 사람 이제 사법시험 붙고 그 다음에 뭐 시장도 하고 도지사도 하고 지금 제1당의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하네. 오히려 저는 훨씬 더 역효과가 났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재판 한 번 더 하고 결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10월 달에 판결이 나올 텐데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재판이 이번에 20일 날 이제 그 뭐냐면 오늘 원래 이 증인 신문이 다 끝났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재판이잖아요. 네네. 얼마나 쫄리는지 자기가 주절주절 변명을 해댄 거예요. 네네. 궤변을 늘어놓더래요. 네. 궤변을 갖다가 한 가지 질문하면 한 2, 3분 정도를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네. 특히 오늘 말이 많았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검찰이 계속 예. 믿는 거에 답을 해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궤변이 많았고 예. 또 검찰에 대해서도 계속 질문이 여러 가지다. 질문을 잘라서 해라. 그리고 또 어떤 질문에는 답을 계속 이렇게 얘기했대요. 질문 다시 해달라. 질문 다시 해달라. 몇 번을 요구해서 검찰이 화가 나서 질문을 답을 안 한 걸로 하겠다라고 넘어갔답니다. 네. 완전히 검찰과 그냥 진짜 대놓고 싸웠다. 라고 예. 거의 표현하던데. 그래서 오늘 원래 뭐냐면 이 두 가지거든요. 선거법 재판이 네. 김문기 처장 몰랐다는 거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백현동 그거 저기 뭐야 자기가 상향 용도명령 조정. 예 상향 조정한 게 협박받았다. 네네. 국토부 공문. 예 협박받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가지였는데 네네. 오늘 백현동을 못했어요. 하도 이게 늘어져서. 예 이게 늘어져서 예. 이것만 오늘 저 김문기 처장 관련된 것만 하루 종일 했어요. 네. 그랬는데도 결론을 못 내가지고 이거 다음 20일 날 오전에 이제 뭐냐면 백현동을 하고 그 다음에 오후 재판에서 이게 이제 최후 진술. 최후 진술하고 뭐 구형하고. 구형하는 거를 구형하고. 오후에 네.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또 이거 그럼 또 늘어지는 거야 내가 생각했는데 예, 예. 그러지는 않고 20일 날 구형을 하는데 예. 오전에는 백현동 관련 예. 이제 질문 듣고 이제 하고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변호사님 네네. 이렇게 그러니까 뻔한 내용들을 허위로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위증교사까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밑에 사람 위증교사를 부려먹기도 하고 네네. 이렇게 사람을 막 이용해 먹는 사람 그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팀장과 시장이 패밀리겠냐 모든 게 사람이 그러면 시장하고 패밀리 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장 정도는 돼야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경비 아저씨하고도 패밀리 될 수 있는 거고 예? 아니 시장하고 막말로 수기 아저씨하고도 패밀리 못 됩니까? 네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이재명의 논리 그다음에 재판장님이 인정 안 한다 그러고 지금 이제 3명의 재판관 있잖아요. 네네. 그 재판관들이 각자 그 형량을 네네. 줘가지고 그거를 평균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합의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9월 20일에 결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결 선고 뭐 예컨대 한 달 뒤에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한 10월 중순이나 아니면 10월 말 한 20일 정도에 판결한다라고 하면 예. 그러면 한 10월 초나 해가지고 판사 셋이 모여요. 네. 그럼 주심이 있고 재판장이 있고 배석 또 다른 그 배석이 있는데 네. 그 주심이 아닌 배석은 뭐 그냥 눈만 뚜벅뚜벅 뜨고 뭐 이렇게 특별한 그게 없으면 네. 그러면 주심하고 그 다음에 재판장하고 둘이서 야 이거 그 형량을 얼마를 할까 벌금 1,000만 원으로 할까 징역 1년으로 할까 합의를 갖다가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 내거나 그렇게 하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재판장하고 주심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요즘에 규정이 바뀌었다는 말이 있는데 네네
뭐 3명이서요. 네네. 따로 이제 그걸 갖다 형량을 정해 갖고요. 네네. 그걸 내놓고 나중에 그걸 합산한다. 네네. 이렇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예, 그거는 그냥 재판부에서 그렇게 하는 재판부도 있을 수 있겠지. 하지만 네. 어쨌든 왜냐하면은 네. 판사 3명 중에 1명은 자기 사건 하기 바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럴 것 같은데 다른 걸 떠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건 때문에 또 한 기일 더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왜 예. 그러냐면 제 생각에는 위증교사 때문에 그래요. 예. 위증교사죄는 결심이 9월 30일이거든. 예. 그런데 위증교사죄는요 무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는. 왜 예. 무죄가 나올 수가 없느냐? 예. 두 가지인데 네. 첫 번째 위증교사란 말이에요. 예, 왜? 그러면은 위증한 사람이 있고 교사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 세트란 말이에요. 예. 정혁진, 유동규 이렇게 세트로 예. 세트 메뉴야. 예. 그런데 그 중에 유동규가 다 불어버렸어. 예. 그럼 제가 아무리 빠득빠득 아니라고 우긴다고 한들 예. 제 죄만 제 벌만 늘어날 뿐이에요. 예. 그런데 김진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불었잖아요. 네, 다 그 다음에 그 녹취록이랑 파일이랑 다 냈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 들어보면 게임 끝난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거기에다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김진성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냐면 네. 유창훈이에요. 음. 왜냐하면 유창훈 부장판사가 구속적 부심에서 네, 네. 그 이재명 풀어줬잖아요. 네. 왜 풀어줬느냐?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어요. 네. 무죄라서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게 아니고 네. 너무 명백해서. 명백해서. 위증교사는 유창훈도 네. 그 범죄가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건 빤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할 수도 없다. 증거 인멸할 그렇기 때문에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속 안 시키겠다. 이거였거든요. 저는 염려한 게 네네. 뭐냐면 이제 제2의 김만배가 또 등장할까봐. 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통 이제 보면은 저 판사랑 친한 사람 누구야를 찾습니다. 네. 아. 예, 이재명은 네네. 저 판사랑 친한 사람 누구야?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라인하고 연결하면은 저 판사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네네. 이거를 찾아가지고 네.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르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제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네네. 예, 대법까지 그렇게 했는데 네. 저는 김만배와 이재명을 다 겪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법을 어떻게 하는지를 저는 다 들었고 저는 정말 모든 그거에 과학적인 방법에 응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예, 그 저는 뭐 최면 마취 해가지고라도 이렇게 말하게 한다든지 뭐든지 다 응하겠습니다. 예, 거짓말 탐지기든 뭐든 다 응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네네. 그거는 다 봤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때 그 권순일 대법관 관련된 네. 내용들을 저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예, 늘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질까 걱정을 했는데 네. 지금 분위기는 뭐냐면 저쪽에다 엮이면은 이제 큰일 난다. 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돼 있는 네. 예, 그렇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공직선거법은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 재판장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위증교사는 김동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인데 네. 공교롭게 저랑 다 연수원 동기예요. 아, 그렇군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몰라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그 두 사람 이름은 유창훈 부장판사와 더불어 길이길이 기억될 것이다. 이걸 갖다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강규태도 저랑 동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예. 희한하게 저희 동기들이 지금 재판장 1심 재판장 많이 맡고 있는데 중앙에서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냐 여기에 네. 네. 판사하는 게 그 판사가 뭐 자기 뭐 잘난 척하려고 판사합니까? 중요한 사건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라고 판사 시켜준 거고 20년 넘게 지금 판사 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어떻게 재판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지 그 판결의 결과가 상식적인 것인지 아니면은 이상한 것인지 어떻게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판사들 많아요. 네. 뭐 판사 한 3,000명 되고 부장 판사도 뭐 몇백 명 될 텐데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그거를 잘 알고 그 무게를 갖다 깨닫고 요번에 이제 판결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분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습니다. 뭐 김혜경의 법과를 판단해야 될 판사부터 뭐 한두 건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의 모든 판사님들 제발 우리가 일반인들이 우리 지금 상식이 통하는 사회구나. 우리 공동
공동체는 그래도 믿을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꼭 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어저께 벌어진 일이지만 오늘까지 계속 이슈가 이어지는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김혜경입니다.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자해공갈단이 딱 떠올랐어요. 스스로 왜 그 몸에 찔러갖고 나 지금 칼에 맞았어 하고 이렇게 내미는 그런 느낌인데 바로 어저께 법카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원래 이 부부가 지금 소환을 당해야 되는데 이재명은 계속 완전히 뭉개고 있고요. 소환 날짜를 계속 송부하는데 네. 김혜경은 응했습니다. 응했고 공개적으로 들어갔고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나오자마자부터 시작을 해서 더 난리가 났어요. 완전히 이건 진짜 난리가 났는데 질문에 그냥 답 안 하는 게 왜 난리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민주당의 행태 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입장문을 밝혔냐면 추석 밥상을 앞두고 야당 대표의 부인을 불러서 망신을 주고 모욕을 주면서 이제 추석 밥상머리에 김혜경 이야기를 올리려고 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수원지검이 바로 또 입장을 내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3가지 거짓말을 했더만요. 네. 첫 번째는 서면 조사를 할 수 있다. 서면 조사를 권했더니 아니 직접 응하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날짜도 자신들이 선택을 했고, 또 이거 공개한 게 검찰이 공개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날. 그러니까 또 들어가는 것도 비공개로 할 거냐 그랬더니 공개적으로 그냥 들어갔고, 자신들이 날짜도 정하고 직접 나오겠다고 하고 공개적으로 한 것을 거꾸로 검찰이 부른 것처럼 강제로 불러서 응한 것처럼 지금 그 날짜, 그러니까 추석을 앞두고 밥상머리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를 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프로파간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네. 그러니까 뭐냐면 선동. 그러니까 이게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기만하고 속이는 네. 정말 전형적 프로파간다다. 네. 이렇게 봅니다. 그 저 변호사님, 네네. 이게 지금 또다시 이쪽 변호사가 김칠수인가요? 김칠준. 이 사람이 지금 이쪽 변호사가 아니다라면서 또 반박을 했는데, 저는 변호사가 또다시 반박한 입장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네네. 이게 해명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냥 검찰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원래 그 이제 김혜경 씨 재판은 끝났어야 됐는데 네. 갑자기 판결 선고 기일을 앞두고 그 수원 지방 법원에서 이거를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네. 공판 준비 기일을 잡았어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9월 12일에 다시 재판 한번 또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네. 이제 수원지검에서 그러면은 아마 제가 그 공판 준비 기일을 내용이 지금 잘 안 나와가지고 네.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공판 준비 기일에 판사가 판결문 쓰려고 했는데 뭔가 좀 미흡한 게 있는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선고기일을 취소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찰에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을 보강하라라고 아마 이야기했던 것 같고, 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김혜경 씨 불러가지고 추가로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요, 네. 서면 조사로도 충분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한테 바쁘시면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우리가 그 질문지 보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갖다가 쓰고 그다음에 그렇죠. 거기에다가 그냥 도장이나 찍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오히려 김혜경 씨가 나가가지고 출석해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술 거부한다 이렇게 해놓고서 그런 다음에 이제 대외적으로는 검찰이 나를 또 불러가지고 망신 주게 한다 이런 식의 모양을 보여준 것이다. 일단 저는 그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공갈을 한 거죠. 네네. 이거는 어쨌든 9월 12일에 오늘이 며칠이죠? 9월 6일이니까 그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그 재판 한번 더 하고 9월 말쯤에 아마 이제 판결 선고기일 또 잡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서로 별도 아닌가요? 뭐가요? 지금 말씀하신 네네. 그 재판은 네네. 저 선거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그 선거 기간 동안 네. 지금 밥 사준 거, 네네. 이게 문제인데, 네. 어저께 부른 건 법인카드, 즉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8년 19년 사적 수행 비서로 지목된 전 경기도청 배모 씨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네.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부부를 지금 소환하는데 남편은 안 오고 남편은 날짜도 잡을 수 없으니까 어쨌든 현직 의원이니까 일단 이 김혜경만 먼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부른 다른 사건. 네네. 예, 검찰이 지금 부른 건 법카 유용과 네네. 관련된 사건으로 보입니다. 이 네네. 김칠중 변호사가 또 누구 변호사냐면 저 정진상 변호를 해요. 올라운드 플레이어군요. 예, 올라운드 플레이예요. 어. 그러니까 정진상도 변호하고 저기 이재명 부인도 변호하고 참 김칠중 바쁩니다. 아니 그 왜 그러냐면 김칠준 변호사도 성균관대 나왔어요. 오. 그러니까 아마 김만배하고 친했을 거고 아.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네네. 김칠준 변호사가 이렇게 그 민주당 쪽으로 그다음 뭐 옛날부터 네네네. 뭐 젊었을 때부터 그냥 이제 쭉 변호사 하시면서 네. 이런 쪽 그 변론 많이 했던 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하고 뭐 LKB하고 뭐 누구누구하고 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쪽 그 뭐 조국 쪽 이렇게 많이 하는 조국도 변호했을 거예요 김칠준 변호사. 아주 호황이네. 호황이네 호황. 지금 뭐 이종근 시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이게 네. 법인카드 그 예, 유용해가지고 불렀다라고 한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제가 조금 납득이 안 되는 게 법인카드라고 하면 그러면 이건 서면조사 사안은 아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 했거든요. 요거는 조금 더 확인해봐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네, 아마 요- 몇 번 불렀다가 계속 저기 날짜가 이렇게 안 맞고 그러니까 그럼 서면 조사라도 할래? 그랬더니 아마 아니다 나오겠다라고 입장을 바꾼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지금 그 재판부에서요. 예. 재판부에서 판사님이 네.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네네. 예, 그 부분을 갖다가 좀 더 보강하라고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마 성명 요구 같은 네. 예, 그러니까 그 성명 요구가 좀 있었지 않았나. 예, 그렇게 저는 봅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성명하는 거를 서면으로 내라. 내도 된다. 네네. 그러니까 변호사가 내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네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출석하겠다 해가지고 해놓고 난 다음에 본인이 출석했다 그러고 날짜도 본인이 지정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민주당에서는 논평은 어떻게 내놓냐면은 밥상머리 올리려고 이렇게 모욕 줬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자기 그 사람들한테 네네. 이거 무조건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신도들. 어쨌든 한 이거는 겁니다. 저기 돈봉투 수사하고 정반대예요. 돈봉투 수사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출석해 달라라고 이야기했더니 네.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네네. 아니 저희는 서면 조사가 좋겠습니다. 네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네. 그다음에 이 건은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김혜경 씨 대해서는 서면 조사도 괜찮으니까 뭐 바쁘면 그냥 그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김혜경 씨는 아닙니다. 나 저기 검찰에 나가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오히려 진술 거부권을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했다. 참 이제 웃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서면 요구할 때 그냥 서면으로 하면 되고 서면 안 하겠다 그러면 되지. 왜 굳이 검찰에 오지 말라는데 와가지고 오지 거기에서 않아도 된다. 오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굳이 와가지고 여기서 묵묵부답하고 갈 것 같으면은 네. 차라리 오지를 말든가. 아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검찰도 만약에 소환할 생각이 있었으면 하루 종일 붙잡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내보낸 게 2시간 만에 갔다는 거는 뭐냐면은 들어가 가지고요. 네. 뭐 이거 쓰고 그다음에 뭐 묵비권 행사 뭐 관련된 내용 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거 처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절차는 예, 형식적인 절차하는데 또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금방 갔다는 얘기예요. 예. 거의 뭐 그냥 그 앉자마자 나왔다. 뭐 네. 이를테면.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네네. 만약에 그 김혜경 씨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진술 거부하겠습니다라고 할 거면 네. 검찰이 서면 조사 질문지 냈을 때 거기에다가 네. 진술 거부합니다, 진술 거부합니다. 그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굳이 뭐 번거롭게 검찰청까지 나가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이런 모습을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위한 것이었다. 예, 그렇죠. 부부가 짰겠죠. 네. 그거 그날- 해가지고 하자. 그날 출두를 한다는 것도 민주당이 흘렸대요 기자들한테. 네네. 그러니까 사진 찍어라. 우리 비공개로 안 들어가고 공개로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 부인을 검찰이 지금 겁박을 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려고 또 한 거죠. 개딸들 다 믿지 않겠습니까 이 말을 또. 네네. 예,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 네. 말하자면 위안용 예, 예. 멘트를 날려버린 겁니다. 네, 더군다나 예. 김혜경까지 이제 부창부수입니다. 이재명의 잔머리 잔술도 지금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봐왔지만 형님하고 네네. 형수님하고 네. 통화할 때 둘이서 네. 핸드폰 하나 켜놓고 그저 이렇게 뭐야 이렇게 스피커폰 한 것 같아요. 욕할 때 욕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형수님이 이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선 씨의 부인. 이혜선 씨 부인이 이제 예. 뭐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니까 네네. 그 김혜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아니 형님 진짜 또 이렇게 아, 말해요. 네네. 아니 형님 우리가 이가 계속 정치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가족이라는 게 뭐예요? 이런 거 있으면 숨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걸 다 까발리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치맨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네. 형수님이 하하하 웃었어요. 네네. 어이가 없으니까. 기가 막히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이 옆에 있다가 네. 야이 집 웃어. 예. 아 욕을 바로.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재명이 옛날에 형수한테 욕했는 걸 왜 했냐 그랬더니 예. 형이 엄마를 때려가지고 예. 너무 분해가지고 예. 전화했을 때 화가 나가지고 그랬다. 네네. 이렇게 했는데 다른 녹취록도 많더라는 거죠. 네네. 뭐냐면 맞습니다. 이재명이 아무 그런 상관없는 것도 상습적으로 형수한테 욕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냥 XX냐나 그냥 바로 나오더만요. 네네. 예. 직방으로 나오죠. 예. 자, 샤넬 앤 로얄님, 뿌앵님, 김기숙님 후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이슈로 잠깐 넘어가죠. 오늘 방금 전에 속보가 나와서 이건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검찰 이원석 검찰총장 이제 며칠이면 옷을 벗습니다. 네. 사임을 합니다.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에 김건희 여사 파우치 사건을 지금 이 의뢰를 합니다. 판단을 해주세요 하고. 그런데 오늘 2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측 대리인이 와서 증언 자신들의 어떤 그런 생각을 밝혔고요. 그런데 좀 오후 늦게 나온다 해서 제가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속보로 나왔습니다. 검찰 수심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불기소 권고라는 건 어쨌든 뭐 이 기속력은 없지만 그러나 검찰에게 이게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주로 학계라든지 언론계라든지 법조계의 지금 뭐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아니고요.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15명을 뽑아서 지금 판단을 요구했는데 불기소 권고, 즉 불기소라고 생각을 한다. 불기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검찰에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수사심의위원회는요. 네네. 그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가 없는 줄 알았어요. 법대 그 사단장 네. 그때도 경북 그 수사심의위원회 경북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었는데 네. 그때 위원장은 경북대 로스쿨 교수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법대 교수들이나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들이 위주고 그다음에 일반 뭐 언론인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인 저명 인사들도 몇 분 이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강유론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강유론 변호사님이 네. 옛날에 이제 헌법재판관도 하시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누군지 모든 그 웬만한 법조인들 다 아는 네. 그러한 뭐 아주 그냥 훌륭한 분이고 예.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결론 이렇게 당연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결론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김건희 여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네.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어요. 네. 왜 발의했습니까? 지금 상황에선 처벌할 수가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저런 그 처신을 한 게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왜 사과를 안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도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네. 그런데
그것하고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하는 것하고는 다른 문제란 말이죠. 네. 그런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네. 이원석 검찰총장이에요. 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딱 일주일 남았거든요. 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요. 왜냐하면 9월 15일이 임기 만료일인데 다음 주는 그 14일, 15일이 다 토요일, 일요일이니까 13일까지만 일하면 이제 끝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임기를 갖다가 일주일 딱 앞에 놓고 무슨 수사심의위원회냐. 이게 아리까리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강일원 헌법재판관 그 출신 변호사님 그 위원장 모셔가지고 고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누가 봐도 뻔한 건데 네, 이거를 예. 대법 그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론을 못 내려가지고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한다. 그 다음에 예컨대 민주당에서 이 수사심의위원회라고 한 제도를 누가 만들었느냐? 민주당에서 만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드셨던 거고 수사심의위원회가 다 이럴 때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은 존중되어야 해.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좀 아쉬움은 있지만 이제 이걸로 그냥 끝났어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더 논란을 갖다가 증폭시키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혹시나 또 뭐 유창훈 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으니까 만에 하나 진짜 1억 분의 하나 만약에 김건희 여사 뭐 이런 이상한 이야기 논리를 가지고 네. 기소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네. 그럼 우리나라 또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갖다가 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가 않고요. 네. 이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렇게 비난받는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새로운 검찰총장은 좀 일을 빨리빨리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진짜 바람입니다. 그렇죠. 재판부가 지금 그 사건을 제때 그 결론을 내리지 않아서 지연된 정의도 있지만 검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현석 검찰총장이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문재인 관련된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말 비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제때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결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 수사를 해야 이 땅에서 검찰에 대한 어떤 신뢰가 다시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동규 본부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수심위 결론은? 네, 뭐 수심위에서 결론 나기 전에 사실상 검찰에서 이미 이게 법이 없다. 네. 그 다음에 권익위에서도 네. 이게 법이 없다. 네. 이거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런데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간 거는 너무 의식을 많이 한다. 네. 기준이 없다. 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반증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감이 이렇게 없어서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네. 예전에 얼마 전에도 바로 그 계엄령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보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네. 제보자가 있다고 이재명이 입으로 이야기했던데. 그렇죠. 불구하고 지금 제보자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스스로 걷어들이고 있어요. 예. 말을. 그리고 걷어들이고 있는 그런 입장. 그러니까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괴담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네. 이런 모티브 하나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괴롭힐 거란 말이죠. 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단칼에 왜 못 자르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또 응원해 주시고 또 진저 마르자레님 또 후원도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아까 쭉 올라가는 글 중에 유동규 본부장님 얼굴이 너무 붉으신데 오늘 피곤하신가요? 하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살 많이 빠졌습니다. 살 많이 빠졌고요. 얼굴이 붉은 거는 네. 이재명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겁니다. 열받으면 사람이 이렇게 열이 팍 오릅니다. 그래서 환신 골드를 드셔야 됩니다. 예, 자연스럽게 그러면 네. 전하는 말씀.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면역력은 환신에 맡기고 건강하고 즐거운 인생 누리자고요. 요즘 부쩍 면역력이 걱정이세요? 면역력을 팍팍 튼튼하게 챙기고 싶으세요? 부담 없이 전화해서 지금 바로 상담 받아보세요.